여기에 BD, 그죠? BD, 사인 30도, 그 다음에 작용력이 5톤, 이렇게 작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작용하고 있냐면, 이게 그 빨간색인데, 여기에 또 뭐야, 축을 따라갖고, 이렇게, 옆에다 그렇게, 이렇게 어떻게 돼? BD, 코사인 30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물체가 뭐냐면, 요게 물체예요, 요게. 그죠? 이렇게 이제 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이제 반작용력이고, 우리 파랗게 표시한 작용력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요? 요 부재가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그죠? 지금 한 점에 작용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회전이 되면 안 되겠죠. 그 회전력을 구해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시그마 뭐라는 거예요? M, C는 제로. 그죠? 시계 방향 플러스였어요. 예.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오토는 반시계 방향. 그죠? 얘는 모멘트 안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얘는 시계 방향으로 일으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 곱하기, 우리 여기 실점까지의 거리가 얼마야? 4. 그 다음에 플러스 BD, 사인 30도 곱하기 2, 제로. 그죠? 그래서 사인 30도는 얼마냐면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약분 되겠죠. 그 BD는 얼마가 돼요? 5, 4, 20, 20톤 돼요. 예. 그리고 방향은 요 방향이 되는 거죠. 예. 자, 다음 그림과 같이 5점에 P1, P2, P3 제인이 작용하고 있을 때 A점을 중심으로 한 모멘트의 크기는 그랬어요. A점. 자, 요거는 힘이 없어요. 요거는 힘 아니에요. 예. 힘 아닌데, 거기, 그, 문제에서, 여기 이제 뭐, 그, 요 힘이 어떻게 돼요? 요 힘이. 불력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예. 그거 표시한 건데, 요게 원래 요거는 동그라미로 표시해주세요. 요 A점 위치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화살표는 A점의 위치 얘기하는 거예요. 예, 힘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여기 그 우리 이제 이 세 개의 힘 P1, P2, P3에 A점을 중심으로 한 모멘트 구하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 분력 나누면 되죠. 그죠? 얘만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힘은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사인 30도가 되죠. 그 다음에 이 힘은 3 곱하기 코사인 30도가 돼요. 근데 이 힘은 어떻게 돼요? 작용점 5점을 통과하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0이 돼버리죠. 그죠? 그러면 이제 모멘트 고려했고, 요것도 이제 또 나눠야겠네요. 요렇게 나눠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요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요거는 모멘트 이렇게 안 일으켜요. 안 일으키죠. 그죠? 그럼 요거만 구하면 되겠죠. 5 사인 30도.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도 한번 표시해 볼까요? 여기다 표시해 보면 P2, 그죠? 여기 P2, P2에서 A점까지의 거리 곱하는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얼마냐면 그게 10cm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1도 한번 볼까요? P1은 어디다 할까요? P1 여기다 할까요? P1은 이렇게 되는데 P1도 이제 뭐만 그리면 돼요? P1 수직 불력만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P1인데 요건 어떻게 돼요? P1 사인 P1 사인 30도예요. 그래서 여기 얼마가 되냐면 3 곱하기 사인 30도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그 거리는 A점까지의 거리는 10cm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 세 번째 것도 있는데 세 번째 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돼요? 5 사인 30도. 그죠? A점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거기까지의 거리는 10cm.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P2 시계 방향, P1 시계 방향, P3는 반시계 방향.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시계 방향과 플러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시계 방향.
그래서 P1 사인 30도 곱하기 10. 그 다음에 P2 곱하기 10. 마이너스 P3 사인 30도 곱하기 10. 그래서 구하니까 얼마 나와요? 10kg 곱하기 cm 나와요. 제 안정 볼게요. 안정과 안전이 있어요. 안전이 있고요. 안정이 있는데, 이걸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안전은 안전이고 안정은 안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구분들을 못 하는데, 우리, 저기, 그, 좀 구분을 하고 가자고요. 이거 구분 못할 것도 없죠. 근데 굉장히도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 안전은 뭐냐면요. 파괴가 될 때, 그죠? 파괴가 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전하냐 안 하냐 그러죠. 안정은요, 뭐냐면,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예요,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지금 정지되어 있는 거죠. 움직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죠? 근데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런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정지하게 되는 조건은 어떻게 돼요? 우리 여기다 좌표를 넣는다 그러면, 이렇게 X, Y, Z축이라고 하자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X방향으로 병진 운동 안 하면 되고요. Y방향으로, 저기, 뭐야. 이렇게 이제, 밀려가는 거 있죠, 이렇게. 밀려가는 거. 그걸 뭐라 그러냐면요. 활동이라고 해요, 활동. 활동. 병진 운동하는 거죠. X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죠? 그래서 물체가 이렇게 지금 밑에 그림 있는데 물체가 있는데 옆에서 미니까 어떻게 돼? 밀려가는 거예요. 밀려가는 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활동이에요. X방향에서 움직인 거죠. 움직임이 되는 거죠. 안 움직여 안정한 건데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움직이면 불안정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건물이 움직이면 우리 거기 무서워서 앉아있겠어요? 얼른 도망가야지.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지금 이런 물체가 그 누르고 있잖아요. 자중 때문에. 누르고 있으면 얘가 어떻게 돼요? 땅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치마라고 그래요, 치마.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 얘가 여기 이제 옆에서 밀면 밀리기도 하지만 어떻게 되냐면 요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뭐가 일어나요? 회전운동이 일어나요. 회전운동. 모멘트가 일어나죠. 그렇게 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전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물체 안전 조건은 뭐뭐 있다고요? 활동, 치마, 전도. 그 중에 이제 치마는 저기 토질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뭐야 구조물 검토할 때 이제 웅벽이라든가 기초 이런 데서 많이 쓰이고요. 우리 이제 역학에서는 그거 뭐 개념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문제는 안 나와요. 왜냐면 이제 거기 토질이나 뭐 콘크리트에 거기서 이제 저기 뭐 활동에 대한 안전을 검토해봐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 개념만 조금 얘기할 거고요. 우리가 주로 할 거는 활동과 전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활동에 대해서 보자고요. 근데 그거 보기 전에요. 구조물이 이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며 원래 위치를 유지하는 것을 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위치가 바뀌는 것을 다 불안정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활동인데요. 이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움직일 동,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구조물이. 예, 그래서 그 활동인데, 살아서 움직이는데 옆으로 밀려가는 걸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평한 힘 H가 작용하면 물체는 X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를 뭐라 그러냐? 활동이라고 그래요. 물체와 접합면 사이에는 우리 마찰력이 작용하죠. 마찰계수 U가 이제 작용하게 되는데요. 마찰력 U요. 그 U가 작용하게 되는데, 따라서 이제 X방향으로 정지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돼요? 이 H하고 수평력이 이 밑에 작용하는, 마찰 때문에 작용하는 수평력의 크기가 같으면 어떻게 돼요? 안 밀리겠죠. 그죠? 안 움직이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마찰력이라는데 요건 마찰 계수예요. 계수. 마찰 계수. 마찰 계수예요. 근데 이 마찰력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마찰 계수에다가 우리가 뭘 곱하냐면 수직력을 곱해요. 수직력이요. 그래서 그 수직력을 곱하면 뭐로 바뀌냐면 수평력으로 바뀌어요. 수평력. 수평력으로 바뀌는데 그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수평력 HR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어떻게 구하냐? 수직력에다 뭘 곱한다고요? 마찰 계수를 곱해요. 요거 마찰 계수라고 좀 바꿔주세요. 마찰 계수. 그래서 수직력에다 뭘 곱한다고요? 마찰 계수. 예, 곱해주면 돼요. 그 값이 두 개가 같으면 어떻게 돼요? 0. 그죠? 0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0이 되니까 안정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HR이 크면 안정할 거고요. 그죠? 근데 H가 이게 작용력이 되는 거죠. 작용력이 크면 어떻게 돼요? 불안정하는 거죠. 밀려가는 거죠. 예, 그 뜻이에요. 예. 요거는 수정을 좀 해주세요. 예. 다음번 여러분들이 보는 책에서는 아마 다 수정돼 있을 거예요. 책은. 예. 그 다음에 전도 보자고요. 전도는 꼭대기 전자에 넘어질 도자예요. 그래서 전도는 물체가 회전하면서 넘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수평력 H는 작용력으로 전도를 발생시키므로 전도 모멘트라고 하고요. 요게 뭐냐면 요게 작용력이에요. H가. 그죠? H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넘어뜨리는 힘을 갖다가 우리가 넘어질 때 전도라고 그러죠. 전도가 일어나는데 이 전도가 회전 운동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전도 모멘트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전도 모멘트라고 하면 물체 W는 어떻게 돼요? W는 물체의 중심에 있겠죠. 중심에 작용하는데 이 힘에다가 어떻게 돼요? A점까지의 거리를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드는 모멘트가 생겨요. 그 모멘트는 뭐예요? 안 넘어지려고 하는 저항 모멘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물체의 무게 W에 의해서 발생한 반작용 모멘트는 전도를 막는 뭐예요? 저항 모멘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항 모멘트라고 그래요. 전도에 대한 안전 조건은 A점을 기준으로 전도 모멘트와 저항 모멘트의 뭐예요? 평형을 고려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A점을 기준으로 전도 모멘트는 반시계 방향으로, 저항 모멘트는 시계 방향으로, 이 두 개를 갖다 놓고 풀면 되는 거죠. 같으면 진입상태. 그죠? 그 중에 H가 일으키는 모멘트가 더 크면 어떻게 돼요? 넘어가는 거. 전도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W가 일으키는 모멘트가 크면 안정한 거죠. 예. 그래서 2분의 우리 여기 이제 W가 일으키는 모멘트 구하면 어떻게 돼요? 저항 모멘트 MR이라고 하자고요. 그래서 W 곱하기 일점까지 우리가 2분의 B가 되죠. 예, 그래서 2분의 WB가 되고요. 전도 모멘트는 어떻게 돼요? 전도 오버터닝 모멘트는 요거는 어떻게 돼요? H 곱하기 H 스몰 h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요거하고 우리 이제 어떤 게 더 커야 돼? MO하고 MR하고 MR이 더 커야 되죠. 그죠? 그래서 거기다 넣어보자고요. H 곱하기 스몰 h 요거는 2분의 WB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안정한 거고요. 만약에 같으면 중립 상태가 되는 거고요. H 곱하기 스몰 h가 크면 요거는 불안정해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치마는 이제 그 물체가 접하는 면에 지지력이 작으면 어떻게 돼요? 물체가 양쪽으로 들어가는 걸 우리가 치마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집안의 반력을 우리가 Q라고 그러는데요. 집안 반력이 크면 어떻게 돼요? 안정한 거고요. 그죠? 시그마 FI는 제로니까. 그죠? 예. 같으면 진입 상태, W가 크면 불안정해지는 거죠. 예. 자, 여기 이제 공이 있어요, 공. 그 예제 12번인데 차 바퀴라고 생각을 했을 때요. 여기 턱을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갈 때 필요한 힘을 구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작용력인데 P가, 그죠? 작용력이 일으키는 모멘트는 어떻게 돼? P 곱하기 요 높이가 되겠죠. Y. 그죠? 그 다음에 요 공의 무게는 1톤이 돼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저항 모멘트로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A점까지의 거리, 요거 X가 필요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거 한번 구해볼까요? 그거? 여기는 이제 y는 h라고 나타났고요. x는 l이라고 나타났네요. 그죠? 네, 그게 필요하겠죠. 8길이에 여기 h가 되니까. 그러면 우리 전도 모멘트, 그죠? 모멘트가 MO예요. 전도를 일으키는 모멘트. 그죠? 그거는 어떻게 작용력이 일으킨 거죠? P 곱하기 H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항 모멘트. 요거는 MR이 되는데, 요거는 어떻게 돼요? W 곱하기 L이 되겠죠? 이 그림에서 보면. 예. 그래서 우리 H하고 L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H 한번 구해볼까요? H는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요. 요게 뭐냐, 반지름이 30cm래요. 그죠? 그럼 요 길이도 얼마가 되죠? 요 길이도 30이 되죠? 30에서 우리 턱 높이 15 빼니까 H는 얼마가 돼요? 30 빼기 15에서 15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 L을 구해야 되는데, L은 어떻게 돼요? 요 길이도 뭐가 돼요? 반지름 R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그으면 어떻게 돼요? H하고 그으면 직각삼각형이 돼요. 그럼 L은 뭐를 이용하면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L을 구하니까 얼마나 나오냐면 25.98 나와요. 그러면 우리 여기다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중립 상태는 M5하고 MR이 같은 상태죠. 그죠? 그럼 거기 P 곱하기 H가 얼마야? 15. 그 다음에 MR은 W는 1 곱하기 L은 25.98. 그죠? 그리고 P는 얼마요? 15분의 25.98에서 1.730이 나오는데요. P가 1.730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전도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작으면 안정한 거고요. 그죠? 예,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장애물이 넘어질 때 필요한 힘 P를 구해라. 15 문제죠. 이것도 한번 구해볼까요? 전도 모멘트 구해볼까요? 전도 M5. 그죠? 그래서 그건 어떻게 돼? 자중력이 일으키는 모멘트가 자중력 P죠. P 곱하기 우리 어느 점? 요점에 대한 거죠. 그죠? A점. A점에 대한 거니까 P는 5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저항 모멘트 MR을 구해보면 되죠. 그건 어떻게 돼요? W 곱하기 2m니까 절반이니까 1이 되겠죠. 예. 그리고 W는 1이니까 1 곱하기 1. 그죠? 예. 그리고 P는 얼마가 돼요? 5분의 1이 되겠죠. 그죠? M5하고 MR이 같다 놓고 보면요. M5는 MR과 같으니까요. P 곱하기 5는 1이 될 거고요. P는 얼마예요? 5분의 1. 그러니까 0.2. 그죠? 0.2톤보다 크면 P가 크면 어떻게 돼요? 오버터닝. 그죠? 전도가 일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작으면 안정한 거고요. 같으면 중립 상태. 그죠? 예. 실체의 안정 문제요. 안정 문제. 다음 그림과 같이 1m의 지름을 가진 차량이 높이 0.2m의 장애물을 넘어가기 위해서 최소로 필요한 수평력은 얼마냐? W는 15요. 1.5톤. 그리고 여기 지름은 얼마냐면 0.5m로 있죠. 0.5. 그러니까 뭐예요? 50cm가 되겠죠. 50cm. 예. 그럼 우리 뭐 구할 수 있어요? 이 H는 얼마가 돼요? H는 50에서 이거 20이죠? 20되니까 0.3이 될 거고요. 0.3. 매다니까 여기 매다로 계산하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0.5. 그죠? 그러면 뭐가 3, 4, 5니까 요거는 0.4가 되겠죠? 그죠? 예. 4가 되니까 우리 이제 어떻게 돼요? 전도 모멘트 한번 보여볼까요? 전도는 그 자동력. P 곱하기 요점. 턱 있는 데. 그죠? 턱 있는 데까지 해버리니까 0.3. 그죠? 그 다음에 W 1.5 곱하기 0.4 해주시면 되죠. 그 P는 얼마예요? 2톤. 그죠? P가 크면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2톤보다 크면.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무게 12톤인 아래 그림과 같은 구조물을 밀어서 넘길 수 있는 스피너 P는 거였죠. A점을 기준으로 해서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넘기는 거 어떻게 돼? P 곱하기 406 곱하기 A점까지 우리 5. 그죠? 그 다음에 저항력은 어떻게 돼요? 12. 12 곱하기 우리 A점까지 우리가 0.5. 그죠? 그 P는 어떻게 돼요? P는 5분의 12 곱하기 0.5니까 어떻게 돼요? 1.2가 되겠죠? 이 상태는 중립 상태고요. P가 1.2도 크면 전도가 되는 거죠. 예. 마찰 볼게요. 마찰각과 전기 마찰계수 유도가 되는데요. 수직력 N과 마찰력 F를 동시에 받고 있는 경우에 극한 상태의 두 심의 합력 RX는 수직선과의 셀타의 각을 이루며 이 각을 우리가 뭐라 하면 마찰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기 마찰 대신은 어떻게 되냐면 N하고 F, N분의 F, 이 수력과 수평력, 그 B가 이제 뭐가 되면 마찰 대수 U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 거냐면요. 수직력에다가 마찰 대수를 곱해주면 뭐로 바뀌었어요? 수평력으로 바뀌었다. 그 얘기예요. 예. 그리고 요거 아까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다음 얘기해 볼게요. 다음 그림에서 블록 A를 뽑는데 필요한 힘 P는 최소 얼마인가 그랬어요. 이거 이제 우리 구조물을 안 하긴 했지만 여기에 이제 반력이 생길 거예요. 여기에. 그냥 힘이 있는데 그게 어디로 전달이 되면 이게 블록으로 전달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거를 여기에 반력으로 생기는 거 우리 힘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힘. 그죠? 그 다음에 이 점은 힘인데 여기는 이제 모멘트가 안 생겨요. 그건 자유롭게 돌아가기 때문에 모멘트 반력이 안 생겨요. 그래서 우리
모멘트 거기 합이 0이 돼. B점에 모멘트 합이. B점에 모멘트 점이 어떻게 돼? 얘는 이렇게 회전할 거고요. 얘는 이렇게 회전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에 작용하는 거를, 얘들을 이제 VA라고 하죠. VA. 요거 블록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럼 VA면, VA 곱하기, 이 시계방향 플러스가 되고요. 플러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VA 곱하기 10, 그 다음에 플러스 곱하기 30은 제로. 그래서 VA는 얼마가 나오냐면 30이 나와요. 30. 그러면 여기 생겼으니까 그 힘은 어디에 작용해요? 여기를 거꾸로 누르는 힘으로 작용하겠죠. 받치고 있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기 30kg이 작용해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마찰력이 얼마나 그러냐면 마찰력 이유가 0.3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수평력은 얼마가 돼요? 얘를 잡아 뽑으려고 그러면 마찰력은 이쪽으로 작용하겠죠. 이쪽으로 작용하니까 근데 마찰력 HR은 어떻게 돼요? 0.3 곱하기 30. 그러니까 얼마가 되죠? 9가 되죠. 그 답은 얼마예요? 9kg이 돼요. 에 대한 문제 몇 개 볼게요. 다음 그림에서 블록 A를 뽑는데 필요한 힘 P는 최소 얼마인가? 그래서 여기 이제 마찰력이가 여기에 U가 0.3이 작용한대요. 여기서 HR만 구하면 되죠. HR을 구하려면 여기에 뭐 구해야 돼요? 아까 반력 구하는 거. 그죠? 그래서 VA 구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B점에 모멘트 줬어요. 그래서 시계방향 플러스가 그랬으니까 20 곱하기 30, 그 다음에 VA 곱하기 10. 이건 마이너스죠. 그죠? 이건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VA는 60km 이렇게 나와요. 그게 어디를 눌러요? 요 블록 A를 누르는 거죠. 60. 그죠? 킬로미터니. 그러면은, 여기 뽑히는 힘 P를 구하라 그러는데, 여기 HR이 얼마가 생겨요? HR이 60 곱하기 0.3. 그러니까 얼마예요? 638, 1.8. 그죠? 18이죠, 18. 6.18. 18km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18보다 P가 크면 어떻게 돼요? 뽑혀 나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은 30도 경사진 언덕에서 40km 물체를 밀어 올리는데 얼마의 힘이 필요한가? 자, 일단 보자고요. 경사가 30도예요. 그럼 얘를 우리가 분해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제 작용할 거고요. 이렇게 작용을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힘을 구해보면요. 요게 이제 몇 도냐면 이게 30도죠. 30도니까 요건 어떻게 돼요? 40 곱하기 사인, 코사인 30도. 그 다음에 얘는 40 곱하기 사인 30도가 돼요. 일단 여기 이제 발생한 거 얘를 이제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는 H라고 그러죠. H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어떻게 돼요? 이 물체를 누르고 있죠. 여기 물체를. 그죠? 물체를 누르고 있으니까 그 힘은 얘가 지금 밀어 올리고 있는데 마찰력은 또 어떻게 작용해요? 일로 작용하고 있죠. 마찰력 HR. HR은 어떻게 돼요? 이 40 코사인. 그죠? HR은 수직력 40 코사인 30도에다가 뭘 곱해요? 마찰력을 곱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40 코사인 30도 곱하기 0.25.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는 건 몇 개의 힘이에요?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는 거 2개. 그죠? 그리고 밀어 올리는 P하고 같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P는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는 거 어떻게 돼요? 40 사인 30도 더하기, 그죠? HR 값이니까 어떻게 돼요? 40 코사인 30도 곱하기 0.25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구한값이 그게 얼마냐면 28.66이에요. 40 곱하기 코사인 30 한 게 이게 2분의 1이니까 이거는 2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0 코사인 30도 한 게 20 루트 3이 돼요. 거기다 우리가 0.25 마찰력이 이렇게 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20 더하기 8.666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28.66 이렇게 돼요. 실행입차. 요거 이상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밀어 올려지는 거죠.